한국에서 오래 살았다는 한 중국의 인플루언서가 올린 글이 화제인데요. 해당 글에서는 자기가 한국인 친구들과 함께 살면서 한국인들과 대화를 할 때 주의할 점들이 있다며, 특히나 한국인들이 하는 몇 가지 말에서는 의도를 파악하기 힘든 그들만의 표현 방식이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인들만 쓰는 화법이라고 말한 이 글은 중국에서 4천만 조회수를 달성했는데요. 댓글 반응들도 있었으니 이것은 영상 후반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해당 본문의 내용은 이러했는데요. 한국인들은 특이하다. 나는 외국의 글로벌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그곳에는 한국인들이 매우 많다. 글로벌 회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에서 영어로 소통하는데 그곳에서 함께 일한 한국인들과의 특이점에 대해 이야기해보고 싶다. 그들이 말하는 것들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경우도 있고 의미가 없어 보여도 큰 의미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의미가 없는 경우부터 이야기를 해보겠다. 그들은 자주 밥을 먹었는지 물어본다. 나는 내가 아는 직장의 한국인 남성이 날 볼 때마다 이것을 물어봐서 나는 그가 나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다. 사실 그는 결혼한 유부남이었는데 그는 항상 나를 볼 때마다 밥을 먹었는지 물어보는 질문을 계속해서 건넸고 나는 결국 어느 날 그에게 그것을 그만 물어보라고 이야기했다. 나는 당신이 유부남인 것을 알고 있으며 함께 저녁 식사 자리를 갖고 싶지 않다고 단칼에 거절했다. 그 이야기를 하자 그 한국인 남성은 매우 충격을 받았다. 그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나는 처음에 그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나에게 거절을 당하니 쪽팔려서 그런 변명을 하는 것이라고. 그 뒤로 우리 회사에는 많은 한국인들이 들어왔고 그때 나는 깨달았다. 한국인 여성들도 나에게 항상 그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닌가. 알고 봤더니 그들은 남에게 밥을 먹었는지 물어보는 것을 안부인사처럼 한다는 것이었다. 정말 이상했다. 그들이 밥을 먹었냐고 물어보면 왠지 모르게 밥을 안 먹었더라도 먹었다고 대답해야 할 것만 같다. 도대체 밥 먹었냐는 질문을 왜 하는 거지? 이것에 대해서 내 중국인 친구에게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 그 친구의 대답은 어이가 없었다. 그 친구의 말은 이랬다. 한국인들은 못 살기 때문에 매번 굶어서 죽는 사람이 많아서 그런 질문이 인사말이 된 것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터무니없는 소리다. 내 회사에 다니는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나보다도 잘 산다. 그들은 대부분 자동차가 있고 핸드폰도 비싼 것을 쓴다. 명품을 들고 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봤다. 아무래도 내 친구는 북한과 헷갈린 듯한 느낌이 들었다. 아무튼 그들의 질문 화법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데 한국인들은 항상 나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을 끊임없이 한다. 하지만 그 질문에 의미가 전혀 없는 경우가 많다. 그들은 알고 싶지 않은 질문임에도 습관같이 물어본다. 예를 들면 식당에 가면 나보고 뭘 먹을지 물어보는 것. 내가 뭘 먹든 그는 상관이 없다. 하지만 뭘 먹을지 일단 물어본다. 그들이 이것을 물어보는 것에는 의미가 없다. 그냥 물어보는 것이다. 식사를 했느냐는 질문과 비슷한 맥락인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오늘 하루가 어땠냐는 질문은 하지 않는다. 사실 우리는 영어로 소통하는데 영어에서 오늘 하루가 어땠냐는 질문은 가장 흔한 안부인사이기 때문에 영어로는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 가장 당연하다. 하지만 그들은 그 질문보다는 식사를 했냐는 질문을 더 선호한다. 그리고 한국인들은 날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자주 하는데 이 역시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 예를 들면 날씨가 평소보다 추운 날엔 그들은 아무 뜬금없이 갑자기 날씨 이야기를 한다. 추운 날엔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죠? 라고 물어보고 더운 날엔 날씨가 갑자기 더워졌네요. 라는 이야기를 한다. 그리고 정말 웃긴 것은 그들은 날씨에 대한 이야기를 거의 이틀에 한 번꼴로 한다. 누가 보면 기상예보 직원 사람들인 줄 알 것 같다. 이는 모든 한국인들의 공통점으로 하루에 한국인을 많이 만난다면 만나는 한국인마다 날씨 질문이라던가 밥을 먹었는지에 대한 여부를 물어보는 것을 꼭 듣게 될 것이다. 이것 말고 또 듣는 것이 있는데 미팅이라던가 약속 장소에서 상대를 만나면 한국인들은 꼭 무엇을 타고 왔는지 물어본다. 왜 물어보는진 이것 역시도 모른다. 그들은 그것을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 그건 역시도 약속 장소에서 만나는 사람에게 물어보는 일종의 안부인사 같은 것이라고 한다. 그러니 정리를 하면 날씨가 춥죠? 라든가 식사는 하셨어요?
라든가 못하고 오셨어요? 라든가 이러한 모든 질문은 사실 질문이 아닌 인사라는 것이다. 그러한 질문을 한국인들이 넘겼을 때 만약 당신이 대답하기 위해 오랫동안 고민을 하고 있다면 그 한국인들은 불편해하는 기색을 보일 수도 있다. 그냥 인사말이었는데 당신이 오래 고민하는 모습이 불편하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정말 재밌는 문화다. 그리고 이와는 반대로 한국인들이 의미 없이 던지는 말 같더라도 큰 의미가 있는 말들도 있는데 한국인들은 돌려서 말하는 것을 엄청나게 자주 한다. 그들은 직설적이지 않다. 말을 돌려서 표현하는데 예를 들면 오래전에 내가 올바르지 못한 남자친구를 만난 적이 있었다. 그에게 나는 항상 시달리고 눈물도 많아졌는데 내 한국인 친구가 나에게 와서 한 말이 있었다. 그녀의 말은 이랬는데 그 남자친구가 얼마나 좋아. 남자친구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라는 이야기를 했다. 나는 당연히 이 말은 내 사랑이 깊다는 것을 인정해주는 말인 줄 알았다. 하지만 내가 그 남자친구와 이후에 헤어지고 난 후 그 친구가 말해준 의도는 이것이었다. 남자친구와 헤어질 생각이 없냐는 질문이었다고 한다. 그들은 이런 식으로 돌려서 이야기를 많이 한다. 또 여기서 식사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들은 식사를 하셨어요? 라는 질문은 완전 가벼운 안부 인사이지만 만약 그들이 오늘 옷 엄청 차려입고 나왔네. 라든가 오늘 왜 이렇게 예쁘게 하고 나왔어? 라는 질문을 하면 그것은 진짜 내가 오늘 어디서 밥을 먹는지 궁금해하는 것이다. 내가 남자친구가 있는지, 내가 누구와 식사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하는 말이라고 한다. 한국인들은 대부분 노라는 말을 잘 쓰지 않고 직접적으로 거절하는 말을 잘 쓰지 않는데 거절할 때면 오히려 긍정 표현을 쓰는 경우가 많다. 영어로는 I'm okay라고 하는데 이는 괜찮다라는 뜻이다. 하지만 이것은 신기하게도 한국에서도 괜찮아요라는 말은 거절의 말로 쓰인다고 한다. 영어와 한국어가 비슷하게 쓰이는 경우는 매우 신기한데 이러한 부분에서 미국이란 나라와 한국이란 나라의 공통점이 다소 보이기도 한다. 나는 괜찮다라는 말이 거절의 표현으로 쓰이는 건 참 재밌는데 이것으로 거절당하면 기분이 나쁘지도 않고 나를 존중해준다는 느낌이 들어서 좋다. 하지만 이것은 강한 부정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에 계속 강요를 하게 될 수도 있는데 한국인이 괜찮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강한 부정에 가깝다. 그들이 괜찮다고 하는 것은 죽어도 하기 싫다는 말일 가능성이 크다. 그들이 부정의 표현을 쓰지 않더라도 그것은 강한 부정인 경우가 많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하면 나처럼 한국인들 앞에서 쪽팔림 당하지 말라고 하나 이야기해주겠다. 한국 사람들은 신기할 정도로 영화 보는 것을 좋아하는데 그들이 무슨 영화 봤냐고 물어보는 것은 절대로 그 영화를 안 봤으면 같이 보자고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다. 한국인들은 미친 수준으로 영화를 좋아한다. 내가 만난 거의 대부분의 한국인 직원들이 영화 보는 것을 좋아했다. 그들이 영화를 봤냐고 물어보는 대상은 대부분 친하지 않은 어색한 사이이고 어색한 사이에서 그들이 항상 이야기를 시작하며 친해지려고 하는 것은 영화 이야기이다. 영화라거나 유튜브에서 본 어느 영상이라거나 항상 영상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친해지려고 한다. 만약 누군가가 영화 봤냐고 계속 물어본다고 해도 그것은 영화를 같이 보자고 하는 것이 아니니 나처럼 갑자기 뜬금없이 영화 함께 보고 싶지 않다고 거절하지 말길 바란다. 그들이 영화를 진짜 함께 보고 싶어 한다면 그들의 질문은 이렇게 바뀐다. 이번 주말에 시간 있어요? 라고 물어본다. 이것이 대부분이다. 미국인의 경우 데이트를 하고 싶은 대상이 있다면 대상도 자신을 좋아하는지 물어보는 게 일반적이고 중국인의 경우는 좋아하는 대상에게 내가 당신을 좋아한다고 표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항상 주말에 시간이 되는지를 물어본다. 주말에 시간이 안 되면 그들은 관계가 시작이 안 된다. 참 재밌다. 라는 글이었습니다. 이 글에는 한 중국인이 공감을 하며 댓글을 달았는데요. 해당 댓글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완전히 공감되는 글이었다. 한국인들은 정신이 나갈 정도로 밥을 먹었는지에 대해서 집착한다. 나는 그 질문을 처음 들었을 때 나와 밥을 함께 먹으려고 하는 것인 줄 알았다. 그 어느 나라를 통틀어도 없는 방식의 안부 인사다. 이것을 어떻게 안부 인사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가? 나는 이 글에서 나온 친구의 의견에 꽤나 동의하는데 한국인들은 끼니를 굶는 사람들은 아니다.
그들은 대부분 매우 잘 살고 있고 중국 평균 소득보다도 높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한국은 매우 급격하게 발전된 기이한 나라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는 빠르게 발전했지만 그들의 언어는 늦게 변화했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당장 몇십 년 전만 해도 전쟁이 끝나서 다들 굶어 죽던 시절이었는데 그때 당시의 안보 인사가 그대로 남아서 아직까지도 쓰이고 있다는 아이디어이다. 만약 그것이 아니라면 또 다른 가설이 존재하는데 그것은 바로 한국인들이 밥을 먹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이다. 조사를 보면 한국인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돈과 건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라라고 한다. 건강은 먹는 것과 직결되어 있고 돈은 중요하긴 하지만 오늘 돈 많이 벌었어요? 라고 물어보는 것은 안보 인사로 적절하지 않으니 오늘 밥 먹었어요? 가 된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들은 건강과 관련된 안보 인사가 꽤나 많다. 몸은 괜찮으세요? 요즘 건강하세요? 건강검진 받아봤어요? 이러한 질문들이 한국인들에게는 매우 흔하다. 이 두 가설 중 어떤 것이 진짜인지는 모르겠다. 라는 댓글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현재 구독자 수가 5만 명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빠르게 갈 수 있게 구독 한 번만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뉴스품의 안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